했는데 어떤 여자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탄됐다 그럼 당연히 유죄 책임을 물 수 있겠죠. 그렇다고 결론이 달라지나요? 처음부터 불행해 가지고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가정이 깨지나 행복했는데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가정이 깨지나 결국엔 깨진 건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유책주의, 파탄주의로 가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유책주의는 먹긴 놈이 성질내지 말라는 거예요.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 못하고 책임이 없는 깨끗한 사람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유책주의고, 파탄주의라는 거는 두 사람 부부 간에 파탄이 되고 끝났다고 하면 이혼을 해주겠다는 게 파탄주의인데 아직까지는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물론 아직까지 유책주의지만 한 표 차이로 지금 진 겁니다. 13분이 있는데 13분이 회의를 했어요.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로 바뀔까요? 아닐까 회의를 했는데 6대6 동수가 나왔어. 6분은 이혼하자. 6분은 안 한다.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이 이혼 안 하자고 해서 겨우 이제 통과가 안 됐지만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잖아.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굉장히 이제 별거 기간이 길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파탄이 됐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거를 잡고 그 남자한테 상간남한테 소송을 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 소송을 기각을 시켰어요. 왜? 인과관계가 없다. 이미 파탄이 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. 그럼 선진국이 왜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로 갔나요? 우리나라가 지금 고립국가인가요? 북한인가요? 지금 세계화 시대예요. 우리나라 법이요. 우리나라 스스로 뭐 고조선부터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다 독일법, 유럽법, 미국법, 일본 통해서 온 거 다 아시잖아요. 공부하셨는데 왜 모르세요? 다 아셨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. 그러면 외국의 그런 사례를 법을 인정을 해야죠. 도입을 해야죠. 언젠가는 바뀔 때 바뀌는 거고 지금 왜 못 바꿨냐면 간통죄도 폐지돼 버렸습니다. 간통죄까지 폐지된 상태에서 돈도 못 받고 형사적으로도 아무런 권리가 없고 이혼은 이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유책주의로 보는 게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직까지는 판례 변경을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제 유책주의, 우리 박 변호사 같이 막 이렇게 의협심 많고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. 잘못한 사람이면 이혼하면 안 된다. 근데 점점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왜? 우리나라 이혼 재판이 싸우는 게요. 한 80, 90%가 뭐냐면 뭐 재산 많이 받는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 흠집 내는 거예요. 나쁜 사람, 나쁜 남편, 나쁜 아내를 만들어야만 자기가 승소할 수 있거든요. 그냥 말로만 하면 판사님이 인정을 해주지가 않아요. 그럼 예를 들어 상대가 바람 폈다. 그거 잡을 수 있어요? 뭐 흥신소 같은 거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뭐 남편 뭐 뒷조사 다 해야 되죠. 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뭐 차량 밑에 뭐 위치 추적 장치 뭐 도청 같은 거 해가지고 증거를 마련해서 제출해야만 법원이 인정해주고 그게 유책주의의 폐해라는 거예요. 차라리 그러지 말고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재산 분할이라든지 자녀 양육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현실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 집중을 해야지 누가 잘못했느냐 이걸 계속 따질 수밖에 없는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저도 뭐 그건 동의합니다. 유책주의가 너무 관철되다 보니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야기되고 자신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. 이게 문제가 되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대원칙인 유책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파탄주의를 많이 택하고 있는 국가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위자료라든지 양육비 같은 게 현실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는 이제 실무적으로 위자료도 상당히 적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수도 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탄주의를 빨리 지금 채택해버리면 축출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바람 피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밖으로 보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요. 가정부문 또 판사님이 많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좀 쉽게 완화해서 해석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또 어떤 분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를 들어서 아내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아내의 주장에 의하면 남편이 뭐 외도도 많이 하고 폭력도 많이 하고 각서도 많이 썼다. 그럼 증거를 가져오시라. 근데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. 왜? 그거 언제 가지고 있습니까? 그거 보면 기분도 나쁘고 나는 이제 남편을 용서했기 때문에 다 폐기했습니다. 근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겁니다.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혼이 안 됐어요. 이혼이 계속 안 됐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이혼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다른 그 마음에 맞는 남성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. 딱 한 번. 근데 남편이 딱 그거를 잡은 겁니다. 자기가 그러니까 10번 잘못한 거는 다 이제 묻혀두고 아내가 딱 한 번 실수한 거를 증거를 딱 잡아서 법원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? 유죄 배우자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 진실은 하나님 뭐 하늘과 땅을 알 거예요. 아내가 정말 피해자고 남편 잘못했구나. 하지만 판사가 모르잖아요. 유책주의를 따지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혼이 안 되는 경우도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